네, 안녕하세요. 프레드쌤 채널의 프레드입니다. 자, 오늘부터는 조기 유학 전반에 대한 내용들을 한번 커버해 보려고 합니다. 많은 많은 유튜버들이 조기 유학을 다루고 있지만 좀 어떻게 보면 특정 목적, 어떤 특정 나라, 특정 프로그램을 뭐 이야기하는 것이 대부분인데 우리 학부모님들이 실질적으로 필요한 부분은 왜 가야 되는지, 언제 가야 되는지, 어떻게 가야 되는지, 어느 나라를 가야 되는지, 그리고 우리 아이는 과연 조기 유학에 적합한 아이인지, 뭐 이런 등등, 아니면 뭐 부모님이 같이 가야 되는지, 이런 것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그 조기 유학을 결정하기 전에 고려해야 될 매우 중요한 요소들을 커버하는 유튜브 프로그램들이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시간을 좀 내서 전체적인 어떤 거시적인 안목에서 조기 유학을 바라보는 기초적인 가장 근본적인 질문에 대한 조언을 제시함으로써 우리 조기 유학을 준비하는 학부모님들이 종합적 판단을 할 수 있는 좋은 근거를 전달해 드리는 그런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부터 진행할 조교학 관련된 컨텐츠 내용은 뭐 화면에 보시는 바와 같습니다. 이렇게 진행할 거고요. 그래서 제가 오늘 커버할 부분은 조기 유학을 언제 가야 되는지, 그리고 얼마나 갔다 오는 게 좋을지 하는 부분, 가장 첫 번째 질문으로서 이 부분을 가지고 얘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조기 유학은 과연 말은 조기 유학이란 말을 많이 듣긴 하지만 과연 그 조기 유학이 무슨 말인가 좀 혼동이 될 수 있습니다. 그죠? 그래서 그냥 일반적으로 조기 유학이라는 말이 이제 생성된 이유는 가장 크게 얘기하면 대학교부터 유학을 가는 형태의 유학은 조기 유학으로 부르지 않죠. 그러니까 초, 중, 고등학교, 또 특별하게는 유치원, 초, 중, 고등학교 때 해외로 유학 가는 것을 조기 유학으로 일반적으로 부르고 있는데 가끔은 짧게 어학연수 가는 분들도 조기 유학이라고 부르기도 해요. 근데 엄밀한 의미에서 유학이라는 개념은 짧은 기간의 어학연수는 사실은 포함하지 않습니다. 하지만 유학이란 개념 자체가 어떻게 보면 공식적으로 정립되어 있는 것이 아니기 때문에 짧게 어학연수 가는 것도 유학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제가 오늘부터 이야기할 조기 유학의 범위는 대학교에 가기 이전에 가는 유학으로서 초, 중, 고등학교 유학을 조기 유학으로 부르기로 하고 어학연수 관점 부분도 영어 연수 부분도 최소 6개월 이상 가는 것을 전제로 해서 조기 유학이라고 칭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제일 첫 번째 질문으로 학부모님들이 가장 많이 하는 질문이 그거죠. 자, 우리 아이 조기 유학 보내고 싶은데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그죠? 가장 근본적인 질문이죠. 그리고 어떤 분이 말하기에는 어릴 때 가는 게 무조건 좋다고 하던데 그게 맞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너무 어릴 때 가면 어차피 한국말도 못하는데 영어 배워서 어떻게 이해를 하겠어요. 너무 일찍 가면 오히려 한국말에 문제가 되니까 더 안 좋다 하던데 맞나요? 그리고 또 어떤 분은 중학교 때 가는 거는 이미 영어 쪽 관점에서는 늦었다고 하던데 괜찮나요? 하는 질문들이 있습니다. 자, 이 부분에 대한 부분은 사실은 제가 어떻게 보면
그 영어 습득의 관점, 이란 부분에서 이제 우선적으로 말씀드릴 수 있는데, 자, 영어 습득을 조기 유학의 목표로 삼는 분들께서는 제가 그 말씀드리기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얘기하는 바이링걸 두 언어를 뭐 어느 쪽이 모국어인지 모를 정도로 양쪽 언어를 구사할 수 있게 되려면 최소한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제가 경험한 관점에서는, 저희 아이들도 그렇게 키워봤지만 제가 보는 관점에서는 초등학교 3, 4학년이 가장 늦은 시기다. 그 이전에는 가야 엄밀한 바이링걸이 될 수가 있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그렇지만 뭐 1년 정도 갔다 와서 한국에 와서 다시 또 그 영어 연습을 뭐 그 나이에 하는 영어는 뭐 공부라기보다는 어떻게 보면 언어 습득이죠. 언어 습득이고 연습인데, 그것들을 한국 와서 꾸준히 하지 않으면 또 잊어버리게 되고 익숙하지 않게 되지만, 꾸준히 한다는 전제하에 이제 바이링걸이 되는 바이링걸로 만들기 위한 가장 늦은 시점은 초등학교 3, 4학년이다 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그 영어 습득의 관점이 아닌 그 대학 입시의 관점에서 한번 말씀을 드려볼까요?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한, 어떻게 보면 뭐 취업을 하는 관점은 어떻게 보면 그 이후의 문제이긴 하지만, 취업과 직업을 갖는 것이 가장 궁극적인 중요한 어떤 인생의 목표라고 볼 때 대학 입시가 가장 중요한 결정 요소가 되는 게 사실이죠. 그죠? 그래서 대학 입시의 관점으로 볼 때는 조기 유학을 언제 가는 게 좋을까요? 라는 부분, 제 오랜 경험으로 한번 말씀드리면 이렇습니다. 자, 우선적으로 언어 습득의 관점에서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기 전에 가는 것이 맞는데, 자, 대학 입시를 준비한다는 관점에서는 어떻게 보면 그 중학교 2학년이나 3학년이 가장 늦은 시기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학 입시를 그 해외 나라에서 대학 입시를 하게 될지, 아니면 한국에서 대학 입시를 하게 될지, 그 경우에 따라서 물론 다를 수 있지만, 어쨌든 고등학교 과정 전체를 가능하면 한 곳에서, 뭐 더 중요하게 말씀드리자면 학교를 처음에 신중히 잘 정해서 한 학교에서 고등학교를 다니는 게 좋다. 근데 제가 왜 중2, 3을 얘기했느냐 하면, 자, 미국식이나 다른 이제 국가의 어떤 고등학교 시스템에는 아무래도 미국이 이제 그 대학 입시에서는 가장 뭐 핵심적인 곳이기 때문에, 그렇게 볼 때는 한국으로 치면 중학교 3학년, 12학년제로 치면 9학년이 입시의 고등학교의 시작이다라고 보시면 되죠. 그리고 9, 10, 11, 12, 13년제를 택하고 있는 나라는 10, 11, 12, 13. 이 4개 학년이 어떻게 보면 입시에 반영되는 그 고등학교 과정이기 때문에, 제가 보기에는 중2 정도엔 떠나서 현지 적응 후에 본격적으로 고등학교 생활을 그 성적 관리며 모든 활동 관리들이 제대로 진행될 수 있게 9학년부터 시작한다면 중2, 그러니까 그 8학년에 유학을 가서 준비한 후에 9학년부터 뭐 진행을 하면 좋다. 물론 조금 늦는 분들 그 경우에는 9학년부터 이제 그 바로 가서 즉시 이제 공부를 고등학교 과정을 해외에서 시작하는 것도 뭐 크게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얼만큼 학생이 잘 적응하느냐, 그리고 영어 능력이 얼마나 잘 준비되어 있느냐 하는 부분이 가장 중요한 요소가 되겠죠. 자, 그 다음에 전인 교육이라는 그 부분에서 한번 또 말씀을 드리겠어요. 왜냐하면 해외 유학이라는 것들의 목적을 어떤 분들은 대학 입시에서의 성공, 또는 취업이나 그러니까 인생의 어떤 그 직업 전선, 그리고 학생의 어떤 미래의 성공에 대한 관점에서 볼 때는 어떻게 보면 또 다른 이야기겠지만, 그 이외의 부분으로 그 부분에서 이제 목적을 두는 분이 대부분이긴 하지만,
가끔 또는 다른 부모님께서는 우리 아이는 좀 한국에서 이 입시 교육에 매몰돼서 너무 힘들게 자라고, 그리고 그 입시 교육으로 인한 어떤 학생의 어떤 인격적인 원만한 인격의 구성에 어떤 문제가 생기는 이런 경우를 절대 당하고 싶지 않다. 그래서 해외에서 좀 마음껏 뛰어놀고 스포츠 활동을 제대로 하고 예능이나 예체능 활동, 그리고 교회 활동, 그리고 클럽 활동, 뭐 이런 것들을 다양하게 하면서 아이가 좀 편안하고 그리고 원만하게 자라도록 만들고 싶다라는 말씀을 하시는 분도 계십니다. 이런 관점에서 볼 때는 조기 유학의 시점이 어떻게 보면 어느 시점이 늦었다 빨랐다라고 말하기는 쉽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일반적으로 인격 형성의 가장 중요한 시기가 사춘기 때라고 본다면, 자, 이 전인 교육의 관점에서 볼 때는 아마도 일반적으로 초등학교 고학년 이전에 가는 것이 좋다. 다만 이 전인 교육, 인격 형성에 어떤 영향을 주기 위한 어떤 교육의 목표로 간다면 사실은 좀 더 일찍 가서 경험을 하고 와서 한국 교육을 받더라도 그쪽에서 받았던 어떤 교육 시스템, 그리고 공부하는 방법, 그리고 사물을 바라보는 관점, 이런 것들에 대해서 어느 정도 어릴 때 익숙해져서 오면 그 아이가 한국에서 한국식 교육을 받는다 하더라도 어느 정도 큰 문제가 없이 자라날 가능성이 높다. 좋은 측면에서요. 그런 차원에서는 시점은 크게 문제가 되지 않는다. 다만 전인 교육 관점에서 우리 학생들을 유학을 간다고 할 때 고등학교 3학년, 고등학교 2학년 때 가는 건 사실은 효과가 어렵겠죠. 왜냐하면 이미 어릴 때 어떤 인격 형성의 과정, 사춘기까지 다 지난 다음에 거의 막바지에 가는 거기 때문에 또 그때는 어떤 학업의 연속성 상에 문제가 되기 쉽습니다. 그래서 고2, 고3의 유학은 웬만해서는 절대 추천드리진 않죠. 예. 그 부분은 입시의 관점에서도 그렇고 영어 습득의 관점은 당연히 의미가 없고 전인교육 관점에서도 그 의미가 없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또 다른 부분은 이제 비자의 문제로 또 말씀을 드릴 수 있는데요. 자, 비자 관점에서 볼 때는 나라마다 많이 다릅니다. 그래서 미국 같은 경우에 교환학생으로 간다 했을 때는 어떻게 보면 단기 1년으로 가는 게 대부분이기 때문에 교환학생의 부분에서는 비자가 가능한 시점에 이제 가는 것이 일반적인데 1년만 이제 교환학생으로 갔다가 온다고 보면 제가 보기에는 적어도 고1 이전에는 가야 된다. 갔다 오는 게 좋다. 왜냐, 그렇게 해야 한국 와서 적응도도 있고 입시에 대한 준비에 문제가 안 생긴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부모님과의 어떤 동반의 문제로 이제 본다면, 자, 일반적으로 해외 조기 유학을 받는 우리 영어권 선진국의 입장에서는 초등학교 한 6학년 또는 중학교 1학년 정도의 학생들을 부모 없이 혼자 받는 경우는 많지 않습니다. 그래서 부모님들이 동반하지 않고 유학을 보내는 상황에서 학생을 보내야 한다고 볼 때는 그 시점은 아무래도 중2, 중1 이후가 되겠죠. 예, 그건 한 나라마다 좀 다릅니다. 그래서 그건 국가별로 혼자 유학을 받아주는, 혼자 이제 학생 비자를 독립적으로 받아서 부모님이나 부모님의 동반 없이, 그래서 현지에 있는 가디언의 보호 속에서 공부를 할 수 있는 시기를 언제로 잡는지는 이제 국가마다 좀 말이 다릅니다. 그래서 그 부분은 고려할 수 있는 부분이 되기 때문에 그 부분도 어떻게 보면 시기를 결정하는 데 있어서 의미 있는 시점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오늘은 조기 유학의 어떤 개념, 그리고 어떤 형태의 유학을 어떤 시기에 가는 게 좋은지에 대한 부분을 말씀드렸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아까 처음에 말씀드린 대로
전반적인 거시적인 관점에서 보는 조기유학의 어떤 전반적인 부분을 시리즈로 쭉 말씀드리는 시간을 이어나가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